예, 이번 시간에는 제5장이고 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제4장 마지막에 엔티데리버티브랑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을 했었는데요. 엔티데리버티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은 다 아시다시피 적분이라는 얘기고요. 흔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4장 마지막이었죠. 엔티데리버티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엔티데리버티브는 미분에서 함수 f가 되는 녀석을 말하는 거고, 그 엔티데리버티브를 다 모은 것이 부정적분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었죠. 그래서 인테그랄은 앞에 있는 두 개, 엔티데리버티브와 인데피니트 인테그랄, 그리고 데피니트 인테그랄에서 부정적분 아니면 정적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루고, 그리고 이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에서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적분과 어떻게 이제 연관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6장 가면 이제 이 부피라든가 이제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첫 단추로 일단 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분을 개념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적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분이 뭐다라는 걸 딱 설명하긴 되게 어려운데요. 적분의 개념을 도입할 때 제일 쉬운 게 역시 도형의 넓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x축이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때, 그리고 y는 fx가 있을 때, 여기를 이제 a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a부터 b까지 예,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걸 구하는 것이 현재 관심사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 에디슨께서 처음에 이제 전구를 발명하셨을 때, 이런 전구를 이제 발명하셨을 때, 사람이라는 건 내가 뭔가 이제 업적을 남기고자 하면은 그걸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었으면 이제 노트를 펴고,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전구이다. 언제 만들었냐? 뭐 천 몇 년도에 만들었음. 그리고 폭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부피? 부피를 못 구하겠네, 이 녀석. 부피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이제 수학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학자한테 가봤대요. 그래서 야, 부피 좀 구해주라. 알았다. 언제 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되면 연락할게 했는데 답이 없어요. 하루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해서 에디슨께서 너무 화가 나서 가봤더니 계속 풀는 거야. 야, 도대체 왜 뭐 풀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부피를 못 구워. 너무 어려워.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디슨께서 이런 시절에 주전자에 물 한 잔 떠와, 물 한 통 떠와 그러더니 여기다 물 부어가지고 부피 몇 리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수학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고, 항상 이런 거 할 때 지금 결론이 뭐였냐면요, 부피를 구할 때 리터로 구했어요. 원래는 가로 세로 높이 몇 세제곱 센치 뭐 이런 걸로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려워서 리터로 했죠. 인간이라는 게 마찬가지 본성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 노력과 기술을 써서 하지 그 이상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다른 뭔가 썼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의 면적을 구할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든가 아니면 골방에 틀 앉아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면적을 어떤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게 컨설팅 업체도 그런 거 하죠. 자, 앉아보세요. 당신이 뭘 할 줄 알고
뭐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종합평가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컨설팅 해주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 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줄 압니다. 좋아. 그래 삼각형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요. 혹은 직각삼각형이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요 삼각형은요. 이제 흔히 저도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영어 단어 북 뜻이 뭐예요? 그러면 5초 안에 답이 나와요. 체기역.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퍼미티비티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5초 되자면 대답 못하는 분이 많아요. 공학, 전자공학이나 물리 배우신 분은 그 유전유리어라고 나왔는데 모르는 단어는 5초 지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 이거 면적 뭐야? 그러면 몰라. 이런. 그래 삼각형은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정삼각형으로 얘를 타일 덮듯이 덮을 수 있겠느냐?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타일을 덮듯이 덮을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삼각형은 일단 됐고, 자 삼각형이란 카테고리는 일단 후보로 놓고 일단은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사각형은요? 사각형 면적 구할 수 있나요? 예.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베스트네요. 얘는 어떤 형태든 웬만한 형태면 다 할 수 있어요. 설마 그것도 사다리꼴 뭐 이런 건 안 하겠죠? 사다리꼴은 복잡합니다. 자, 오각형은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오각형의 넓이 5초 드리겠습니다. 몰라. 탈락. 한 변의 길이가 정육각형인 벌집 같은 생긴 요거의 넓이 5초 드리겠습니다. 몰라. 칠각형, 팔각형은 말할 것도 없죠. 간혹가다 17각형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7각형 작도는 할 수 있는데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로 작도할 수 있는데 17각형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얘를 17각형으로 다 덮을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얘를 덮자. 타일 덮듯이.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쉬운 건 역시 이런 형태일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얘를 직사각형으로 덮어버리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를 이런 직사각형으로 촘촘히 덮어버리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로요. 이런 것들을 촘촘히 덮어서 이 직사각형들을 다 합치면은 결국 면적이 나오겠네요. 이것을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두고 면적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적분의 역사의 시작과 적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도형의 면적 구할 때 직사각형으로 합시다 한 거예요. 물론 요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덮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최근에는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라고 해서 FE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크닉인데 얘를 임의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덮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삼각형 각각의 면적 다 구해서 하고 그때 요 삼각형 하나를 다 메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항공이나 뭐 이제 그런 공학에서 요런 기법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삼각형으로 덮는 거는 지금 다루기는 되게 어려우니까는 사각형으로 이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사각형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좀 다시 잘 그려서 A부터 B까지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직사각형으로 덮는다고 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덮는다는 것은 밑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밑변부터 얘기해보죠. 밑변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적당히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적당한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 여기 어떤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요. 일단 함수 f는 닫힌 구간 a, b에 정의되어 있고 we subdivide the interval ab into subintervals not necessary of equal wid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같은 필요 없어요. 구간의 길이는 다 제각각이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는 n 플러스 1개의 점을 a와 b까지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구성하죠. 그래서 그 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a를 x0라고 놓고요. 요 점을 x1 여기가 x2 그리고 여기가 x의 n-1 그리고 맨 끝점이 xn이라고 해서 얘를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뭘 했냐면은 요 밑변, 직사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파티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나눴을 때 요 밑변의 길이를 정해주는 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라고 하고요. 요 집합을 x0, x1 해서 xn까지 요거를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뭐의 파티션이에요? 바로 요 AB 구간에 대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를 구간에 대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파티션이 생겼을 때 이 분할 P는 총 n개의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소구간으로 나눠져. 그래서 소구간, 전체 구간의 일부를 소구간에서 서브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xk-1부터 xk까지 이렇게요.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k가 1이면은 a부터 x1까지, k가 2이면은 x1부터 x2까지 해서 요거를 k번째 인터벌 그래서 k번째 인터벌에서 ik라고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예. 그럼 길이는 어떻게 돼요? ik의 길이는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뺀 거죠. 그러니까는 xk-xk-1이 됩니다. 예, 요것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관련된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k번째 부분 구간에서 xk-xk를 k번째 부분 구간에서 아까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던 ik가 바로 k번째 부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we denote the length of the case of interval 이제 델타 xk 이렇게 놓는데요. 아까 전에 ik번째 즉 k번째 서브 인터벌의 길이는 xk-xk-1이었잖아요. 요거의 길이를 우리는 앞으로 델타 xk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 구간, 그러니까 구간을 쪼갤 때요,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대부분 같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n개의 부분 구간이 같은 길이를 가지면은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인데 거기에 n 등분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n분의 b-a가 바로 델타 xk가 됩니다. 그리고 다 같으니까 그걸 델타 x라고 놓겠습니다. 이니치 서브 인터벌 리셋 썸 포인트에서 각 부분 구간마다 우리는 하나의 점을 뽑습니다. 그 점은 뭐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구간의 양 끝점이 될 수 있고 사이에 있는 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the point chosen in the case subinterval is called ck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then on each subinterval you stand the vertical rectangle that stretches as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현재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이걸 지우고 좀 크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y는 fx의 어떤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를 각각의 n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어요.
뭐 길이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럴 때 우리가 각각의 그러니까 요것이 I1, 요것이 I3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IN 이런 게 되겠고요. n번째 서브 인터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요걸 볼 때 얘의 x좌표를 xk-1 여기에 x좌표를 xk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구간이 바로 k번째 서브 인터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다 나왔어요. 밑변의 길이는 다 나왔어요. 그럼 높이는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xk-1과 xk가 여기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린 직사각형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곡선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좀 약간 직선 같아 보여서 좀 더 휘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직선 같아 보이네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예, 좀 곡선 같아 보이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나왔어요.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델타 xk라고 나왔는데 직사각형의 면적을 하기 위한 높이는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높이를 뭘로 할지는 우리가 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 구간에 아무 점이나 잡습니다. 구간의 양끝점 잡아야 되고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구간에서 ck라는 점을 잡으면은 ck에서의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높이를 요거로 하는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예, 요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거를 ck로 잡고 높이가 요거인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요 직사각형. 그러면 실제 면적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럭저럭 꽤 근사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을 잡고 높이를 구하면은 요런 게 되고요. 여기도 요런 점을 C로 잡으면은 요런 게 면적이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로 잡으면은 한 요런 게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 색칠한 요런 직사각형을 싹 다 모으면은 실제 면적하고 오차는 좀 있겠지만은 그럭저럭 근사값은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FCK가 바로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let S의 P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P는 파티션 할 때 그 P예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합칩니다. 즉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어떤 거냐면은 밑변의 길이가 델타 XK이고 높이가 F의 CK인 이런 직사각형을 다 합친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길이 얘가 높이예요. 예, 요것이 되겠죠. K번째 구간의 길이 K번째 구간에서 K번째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FCK라는 직사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요런 것들 다 합친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면은 the sum SP is called a Riemann sum for F on interval AB 이렇게 여기서 보면 Riemann sum이라는데 왜 Riemann sum일까요? 이거는 CK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이것이 다 달라져요. 그때 리만 썸이라는 거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CK에 따라 값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리만 썸이라고 부릅니다. then 우리가 S의 P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 리만 썸이라고 부릅니다. sum 리만 썸 for F 함수 F에 대한 리만 썸인데요. 어디서요? on the interval AB. 그래서 그냥 on AB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요거를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다 구석에다 조그맣게 쓸게요. 자,
자꾸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막 변하네요. 예. 예,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SP 대신에. 예,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함수 F에 대한 분할 P에 대한 리만 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표기법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만 썸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직사각형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건 정확한 면적을 정확한 면적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요만큼의 오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칠하면은 이제 요만큼 오차가 있고 여기엔 또 이만큼의 오차가 또 있고요. 여기 이만큼 오차 있고 또 여기에 요만큼의 오차가 있죠. 이런 오차도 있고 여기도 오차 있고 여기도 이만큼 빠졌고 요만큼 더 들어있고 빠지고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런 오차들이 막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면적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근사값일 뿐이죠. 자,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근사값 구할 거면은 이제 왜 했어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n개의 부분과 모두 같은 길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구간의 길이를 보세요. 지금 구간에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8개의 전체 구간이 8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눠서 즉 파티션의 점의 개수가 8개일 때 면적일 때 오차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개 그러니까 총 16개의 부분구가 나누면은 오차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요 더 쪼갰어요. 부분 파티션의 점의 개수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실제 넓이랑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파티션을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 소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고 소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여기가 되게 촘촘하게 직사각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촘촘해질 거냐면은 사람 머리카락 같은 직사각형으로 덮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상당히 0에 가깝도록. 그래서 파티션스 위드 놈인데 놈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간의 각 소구간의 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소구간의 길이가 모두 0으로 가까이 가면은 lead to collection of rectangle 이 각 소구간의 길이가 0에 매우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 직사각형을 다 합치면은 그것이 바로 면적과 상당히 가까워지죠. 즉 accuracy 정확도가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죠. 정의 뭐 데피니트 인테그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데피니트가 아니라 데피니트니까 얘는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f가 다중간 a, b의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숫자 j라는 것이 함수 f의 구간 a, b에서 정적분이라고 됩니다. 예. 그리고 and that j is the limit of the Riemann sum with the Poisson condensate 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리만 썸의 극한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겁니까?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요. such that for every partition P and any choice of CK we have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델타는 뭐예요? 이 델타는 뭐냐면은 모든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소구간의 길이가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요걸 얘기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전에 구분구조법이라는 걸로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ck의 델타 xk 요거를 j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왜냐면 여기 j란 건 리미터 오브 더 리만썸의 극한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j라는 것을 요렇게 놓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연결시켜보면은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의 ck 그리고 델타 xk 요거를 j라고 놓는다고 했었어요. 저것이 부정적분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 극한 j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으로 a에서 b까지 fx dx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예요. 그래서 when the condition in the definition satisfied, 그러니까 이 정의에 있는 조건이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리만썸은 정적분 j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만썸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가 구간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 j라는 값이 존재하면 then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f는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구간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쓰면은 근데 원래는요, 그냥 인테그러블 하면 되지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요, f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만 리만 적분이라는 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대부분 리만이라는 말 앞에 빼고 적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F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즘 현대 시대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되게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저시얼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면은 그냥 이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안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리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 가능하다라는 건 dx가 뭐냐에 따라 나중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dx에서는 리만 적분이 되고 적분이 되고 이게 dx가 다른 dx면 적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하려면 이제 실해석학이라 이제 더 넓은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기호는 인테그랄 오브 f from a, b, a에서 b까지 함수 f의 적분이라고 하고, 요건 적분 기호 a부터 b까지 해서 로워 리미트 오브 인테그레이션을 a, 요 위에 있는 걸 어퍼 리미트 오브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얘는 피적분 함수죠. 그리고 x는 적분 변수.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구간의 소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저 리만 적분 j는 소구간 델타 xk 대신에 뭐 구간의 길이가 다 똑같이 돼 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없죠. 적분 되는 녀석이 있고 안 되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예요. 열린 구간 아닙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이고, 그리고 함수 f or 아니면 함수 f가 점프 디스컨티뉴어스, 그러니까는
함수세포가 중간에 불연속 중에서 점프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한 많아봤자 한 대여섯 개 아니면 뭐 10개, 100개 이 정도 있으면은 유한계가 있으면은 얘는 이 적분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가면 점프 디스컨티뉴어스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왜 열린 구간에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가 fx가요. x분의 1이 있고 x가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얘는 이 구간에서 얘는 연속함수 맞아요. 그런데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면 적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프 디스컨티뉴어스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수 f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란 어떤 점 C에서 이때 함수 값이 점프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점프 디스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 유한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런 것도 상관없죠. 여기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하면은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요 면적은 실제로는 요거 그리고 여기의 면적이니까요. A에서 B까지 fx dx는 A에서 C까지 fx dx. 그러니까 요 부분의 면적 더하기 C에서 B까지 fx dx. 요 부분의 면적.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한 두세 개 있으면 이런 게 두세 번 갈라서 더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우스 함수죠. 정수론 배우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적분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1에서 2까지 적분, 2에서 3까지 적분.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점프가 유한계 생긴다고 해서 적분이 안 될 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됩니까? 여기 파이나이트리 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집합론에서 집합과 논리 시간에 집합론에서 수의 체계를 배우시면요. 무한계도 종류가 있어요. 무한계도 유리수의 개수도 무한계가 있다. 자연수의 개수도 무한계가 있고 유리수의 개수도 무한계가 있고 또 무리수의 개수도 무한계가 있죠. 근데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의 개수는 같은 개수예요. 근데 무리수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카운터블 하냐, 셀 수 있는 무한대냐, 언카운터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한대인데 이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카운터블 하면은 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히 많이 있으면은 얘는 적분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있다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굉장히 유명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요. 굉장히 유명한 함수입니다. 디리클레 불연속 함수라고 돼 있고 디리클레께서 만드신 디리클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분께서 만든 건데 유리수에서는 1이고 무리수에서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0,1에서 리만 적분이 안 됩니다. 라는 되어 있습니다. 리만 적분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표현 대신에 f is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적분은 가능해요. 리만 적분이 안 될 뿐 실제로 이건 적분이 되는 함수예요. 이거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0 나와요. 근데 리만 적분은 안 돼요. 그럼 다른 적분, 메저스열이나 이런 거 측도론을 배운 다음에 측도론에서 배우는 적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적분하면은 실제로 0에서 1까지 fx dx 적분하면은 0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랑도 좀 약간 연관이 있는데 카운터블한 유리수에는 카운터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점이 카운터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분하면은 실제로 무리수 적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0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리만 적분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증명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나중에 해석하기나 이런 과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했었던 이제 리만 적분이 되는 단적분, 연속이 아니고 파운트 오브 파이나이트 매니 점프 디스컨티뉴어스가 아니죠. 이거는 얘는 파이나이트, 얘는 불연수점이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가죠. 인피니틀리 매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let 자, 이것이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이면은 리만 썸의 값이 다르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let p를 x0, x1, x2 해서 xn을 be a partition of AB 0,1 구간 0,1의 하나의 파티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x0가 0이고요. xn이 1이에요. 총 n개의 부분구가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만약에 만약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for CK를 구간 IK에서 잡는데요. 각 소구간에서 이제 K번째 소구간에서 우리가 높이를 구하려면은 각 소구간에 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잡냐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유리수를 잡습니다. 이미의 두 구간에는요, 유리수와 무리수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거 없게 만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고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은 반드시 유리수 하나와 무리수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K를 무리수로 잡아요. 그러면 then since F의 CK는 1이죠. 어떤 K에 대해서요? 모든 K에 대해서요. 그죠? CK가 유리수니까요. fx는 유리수 1을 간다는 값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 리만 썸은 뭐라고 했냐면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높이가 f의 ck이고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k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f의 ck는 1이에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ck가 1이니까 델타 xk예요. 즉 각 소구간의 길이를 다 더한 거예요. 전체 구간의 길이는 1이죠. 그러니까 소구간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J는 여기에다 리미트를 취한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p에다가 무한대 취하는데 얘는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극한값이니까 답이 1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적분값이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for 만약에 우리가 C의 K를 구간 I의 K번째 소구간에서 점을 잡는데 아무 점이나 잡지 말고 유리수 대신에 무리수로 잡으면요. 각 소구간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그러면 then since F의 C의 K는 어떻게 될까요? C의 K는 무리수예요. 함수는 무리수에서 0이란 값을 갖죠. 그러니까 0이에요. K는
1부터 모든 n까지 모든 k 값에 대해서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은 S의 P는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F의 C의 K 델타 X K인데 FCK가 0이잖아요. 0이다 뭘 곱해도 0이죠. 그리고 0을 N번 더도 0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J, 요 J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만 썸의 값인데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CK를 어떻게 잡았던 1 나오고 어떻게 잡았던 0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y 1번과 2번 식에 의해서 우리는 요 J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값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만 썸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J가 수렴을 해야지만 우리는 F가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컨버지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되면 수렴하면은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는데 얘는 수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F는 리만 적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F is not 리만 인테그러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리만 적분 된다고 그랬으면요. 이 극한값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CK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F는 리만 적분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5.6번 rule satisfied by definite integral에서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정적분 성질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는 거겠습니다. 자, B에서 A까지 적분한 거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는 것 같다.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붙는다. 그리고 A부터 A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밑변의 길이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0인데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값은 0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FA가 존재해야 됩니다. FA가 무한대로 가면은 좀 다른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멀티플 해가지고 상수를 곱한 거는 상수 밖으로 빼서 적분은 됩니다. 덧셈 뺄셈 각각. 그리고 A에서 B까지 적분은 A부터 B까지 해서 B까지 C에서 하면은 A에서 C까지.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1에서 2까지 적분, 2에서 3까지 적분하는 거는 1에서 3까지 적분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맥시멈 미니멈 이니퀄리티에서 만약에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최대값 f와 최소값 f를 가지면요. 이 적분값은 당연히 이런 분홍실 만족할 거고, 도미네이션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그 구간에서 면적도 당연히 클 거고요. 그리고 f가 양수이면요. 이 구간도 양수.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죠. A번 이거 제로 위드 인터벌 같은 건 밑변의 길이 0이니까 0. 컨스탄트 멀티플 K가 2배로 하면은 면적 2배. 그리고 둘 합한 거, fx, gx 합한 거, 얘 합한 거, 얘 전체 뭐 그런 거. 그리고 additiv이티에서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 이런 거. 맥시멈 미니멈도 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고 다음 보겠습니다. show that에서 d value of 요 적분은 less than or equal to root 2. 이 적분값은 root 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실제로 요거 적분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주 적분을 좀 더 깊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현재 since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는요. 이거 하기 전에 코사인 x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는 0과 루트 2 사이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을 해봅니다. 0부터 1까지. 그래서 0에서 1까지 0을 적분한 것은 얘를 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루트 2보다 작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루트 2인데요. 0에서 1까지 루트 2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죠. 0은 뭐 그냥 0이니까. 그래서 요 적분하면 어떻게 해요? 루트 2는 상수니까 얘는 루트 2죠. 그냥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루트 2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적분값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의 보겠습니다. y는 fx가 non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함수가 함수값이 양수일 때예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친과 a, b에서 적분 가능할 때 그때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구간 a, b 사이의 넓이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보통 많이. F는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non 네거티브입니다. 음수되면 안 됩니다. F가 음수가 되면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있을 때 자, Y는 fx가 있고요. 그때 요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 면적을 A라고 할 때 이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테그랄 자 밑변의 길이는 fx죠. 밑변의 길이는 fx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하나 있을 때요. x가 있을 때 이 x에 따라서 요 밑변의 길이가 매우 짧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fx라고 할게요.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직사각형을 a에서 b까지 x를 따라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높이가 fx인 요거를 쫙 따라서 a부터 b까지 x축을 따라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막 y도 되고 막 y로 가면 이제 이렇게 쌓아 올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 녹색 부분 면적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0에서 파이까지 x dx를 계산하고 and find area under y는 x over the interval 0, 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제로 y는 x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b일 때 이 부분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가 b고 높이가 b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 b제곱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0에서 b까지 x d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걸 아직 안 배웠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저것이 엔티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했지만 이걸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파티션을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파티션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참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자체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따로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the region of interest is a triangle.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삼각형 요거예요. 요거 면적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리만썸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요 구간 파티션 0,b를 n개의 부분구가 나오는데 구간의 길이를 n분의 b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ck를 뭐냐면 그 각 소구간의 맨 오른쪽 끝점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걸 합해서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2분의 b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분의 b제곱입니다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두 가지 그 이상의 의견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네 열심히 해봐야지. 또 하나는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저는 솔직히 두 가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는 걸 좋아하면은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적분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기 싫어요. 이거 정말 너무 하기 싫다,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쯤은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만 이거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참고 사항이에요. 리만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면적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재밌어서 계산하는 거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너무 이거만 파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여태까지 면적 이렇게 구했어요? 아마 이렇게 면적 구했으면 아마 하루 왼쪽 계산마다 끝났고, 만약에 이게 여기 서메이션 k1부터 n까지 k니까 이 정도였지, 만약에 얘가 루트 x였으면은 k1부터 n까지 루트 k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가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x dx가 아니고요, 만약에 x의 뭐 3분의 2승 이랬으면은 여기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k의 3분의 2승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할래요? 이거 어떻게 n에 관한 식으로 나올래요? 전 몰라요. 아시는 분은 하세요. 전 몰라요. 일단 이런 여기서부터 막혀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나오는데 이 다음이 막혀요. 서메이션이 안 구해져요. 지금 얘는 그나마 x라는 쉬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왔지, x제곱이나 x3승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x5승은 어떻게 할래요? k는 1부터 n까지 k5승 서메이션? 전 몰라요. 전 하고 싶지도 않고 알 길이 없어요. 뭐 찾아보면 있겠죠. 아니면 제가 좀 수학적 귀납법이나 이런 걸로 증명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엔티데리버티브랑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구하는 것이 하죠. 그래서 요걸 읽고 나서 한 번쯤은 계산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구나, 이거 말고 난 다른 방법 해야지를 느낄 수 있으면은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느끼라고 여기 담아 드렸습니다. 꼭 이거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에버리지 밸류. 그래서 함수 f가 a, b가 적분 가능한 함수이고, 그때 a, b에서 평균 값은 also called its mean,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은 요걸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A 과목 100점, B 과목 90점, C 과목 80점. 그러면 이거 평균 어떻게 해요? 100 플러스 90 플러스 80 나누기 3이죠. 그래서 평균 90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거는 평균 값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 무한계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것이 개수가 무한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냐면은 구간에서 0에서 1까지 fx가 주어졌을 때 이 fx의 평균값 구하는 거는 0에서 1까지 함수값이 무한계가 있어요.
그럼 무한계를 다 더해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분값에다가 구간의 길이로 나눈 것을 바로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평균이라고 한 건 이거는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 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 같은 것도 주사위를 넣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렇죠.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산적인 거고 1, 2, 3, 4, 5, 6 그렇고 여러분 실제로 이산적인 연속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규분포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여기 해가지고 뭐 여기 면적이 뭐 0.05 뭐 했을 때 이거 면적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적분해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해가지고 뭐 2의 마이너스 뭐 2 루트 시그마 분의 어쩌저쩌고 했잖아요. 저편중 뭐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면은 복잡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확률이나 이런 데 가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정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ind the average value of fx는 루트 4-x제곱 1-2,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 f의 평균값은요. average of f는 구간의 길이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예요. 자, 그럼 얘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dx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리만썸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이걸 리만썸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리만썸 하면 나중에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루트 4 마이너스 뭐 n분의 k에 제곱해가지고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 마세요. 뭐 정말 할 게 없으면 하셔도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축과 요 녀석이 이루는 곡선의 면적이라고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녀석이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절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원의 전체 넓이는 4파이니까 반으면 2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돼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에 대한 평균 값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이런 거 못 계산하나요?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내야죠. 이걸 계산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요 녀석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계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요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나 적분할 때 x를 적분하면은 이런 걸 배우셨어요. 이 녀석은 뭐예요? 얘의 엔티데리버티브죠. 예,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태까지 많이 하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미분한 녀석을 적분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적분한 녀석 미분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다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이고,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런 거 적분할 때 리만썸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5장 2절에 가서 5장 지금 데피니티 인테그랄이 5장 2절이고요. 5장 3절에 가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만썸과 정적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